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 그리고 비가림 과소 손해 보장 방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제 2번 파트죠.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그리고 비가림 과수 나와 있는데요. 먼저 대상 품목 살펴볼게요. 자, 품목이 어떻게 되냐 보시자면은 포도, 복숭아, 자두, 자, 그리고 감귤, 그 다음에 밤, 호두, 참다래,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이만큼이 지금 우리가 다룰 품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한번 품목을 나눠볼게요. 먼저 포도, 복숭아, 자두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다 같이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감귤 나누고, 다음에 밤이랑 호두, 다음 참다래, 다음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이만큼 묶어주고 마지막 유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이렇게 나누시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 내용 같이 살펴보자면은 자,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이 뭐냐고 나와 있어요. 자,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이란 뭐예요? 보험 목적에 보험 기간 동안 보장하는 재해로 발생한 뭘 보장하는 거예요? 수확량의 감소를 보장하는 방식이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이 뭐냐? 자,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은 보험 목적에 보험 기간 동안 보장하는 재해로, 자, 이건 두 가지예요. 수확량의 감소와 비가림 시설의 손해를 보장하는 방식이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이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한 개 더 알 수 있죠. 자, 기본적으로 종합위험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뭘 보장하냐? 세 가지죠. 자연재해, 조수회, 화재, 기본 이 세 가지를 보장하는 걸 우리는 종합위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래 표 보시면은 이제 시기별 조사의 종류 나와 있어요. 각각 어떤 시기에 어떤 조사를 하냐 지금 그 내용인 거죠. 자, 먼저 생육 시기별로 나눠져 있죠. 자, 수학 전이냐, 수학 직전이냐, 수학 시작 후냐, 수학 완료 후냐. 자, 이렇게 나누는 거를 우리는 생육 시기별로 나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재해. 어떤 재해가 발생했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냐, 자, 이런 걸 우리는 재해라고 하고요. 자, 각각의 이러한 생육 시기에 이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내용을 조사하냐, 지금 조사 내용이 여기 적혀 있을 거고요. 다음에 그러면은 언제 조사를 해야 되냐, 그건 바로 조사 시기라고 하겠죠. 언제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내용 여기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조사 시기, 각각의 이 조사 시기에 어떤 조사를 하냐, 어떤 조사 방법을 사용하냐, 지금 그 조사 방법이 나올 거고요. 자, 다음에 특이사항은 비고에 적힐 거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수학 전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정말로 이 보상하는 손해로 재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자,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는 그 내용을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언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냐 보시자면은 사고가 접수됐어요. 그러면은 지체 없이 조사를 할 거고요. 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는지 그 여부를 조사를 할 거예요. 자, 어떤 품목의 모든 품목 공통사항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수확하기 직전에 보험사고 발생할 수 있죠. 자, 또 특이사항이 있어요. 착과수 조사. 자, 몇 개가 붙어 있는지 그 착과수를 조사하는 게 있는데요. 무슨 품목이에요? 포도, 복숭아, 자두, 그리고 감귤, 만감류, 얘네들을 우리는 지금 착과수 조사를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특이사항 감귤, 만감류 별표 쳐주세요. 자, 요거는 우리 이번 10회차 교재가 개정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감귤 중에서 만감류를 우리는 착과수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조사 방법 보시면은 해당 농지에 최초 품종을 수확하기 직전에 붙어있는 착과수가 몇 개인지 총 착과수를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피해가 발생한 거랑 상관없어요. 모든 과수원 공통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이다. 자, 최초 품종을 수확하기 직전에 총 착과수를 조사하는 게 착과수 조사라고 하고, 이거는 모든 품목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포도, 복숭아, 자두, 그리고 또 하나 10회차 추가된 내용이죠.
감귤 중에서 만감류만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수확하기 직전에 마찬가지로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해야겠죠. 사고가 발생한 농지에 수확량이 몇 개인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이 수확량 조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수확을 시작을 했어요. 수확을 하루 만에 다 하는 게 아니겠죠. 수확을 시작하고 수확이 종료되는 사이까지 이러한 시기에 마찬가지로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조사를 하냐? 마찬가지로 수확량을 파악해야지 우리는 이제 줄어든 양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상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계약자가 자기의 과수원에 피해가 발생했대요. 이렇게 사고 접수를 하면은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사고 발생 농지의 수확 중의 수확량 그리고 감수량을 확인을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품목에 해당하냐? 모든 품목을 다 하는데 유자만 제외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유자만 제외한다. 자, 왜 그러냐? 유자는 수확 개시 전에 사고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시작 후부터 수확 종료까지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포인트는 유자 빼고 나머지 품목에 한다. 자, 그리고 과실에 수확이 다 종료가 되고 보험이 끝나기 전에 나무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나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되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가 몇 개인지 조사를 하는데 모든 농지 다 하는 거 아니죠? 자, 우리는 나무는 특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 특약에 가입한 농지만 해당하고요. 특이사항 수확이 완료됐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고사나무가 없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자, 이러한 고사나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먼저 이렇게 큰 틀을 봐주시고 이제 다음부터 각각의 조사 방법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손해평가 현지 조사 방법 나와 있죠. 자, 먼저 1번 모든 품목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접수되면은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진짜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게 맞는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가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모든 품목에 해당하는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어디를 조사하냐? 자, 사고가 접수된 농지, 그리고 조사가 필요한 농지에 지금 이런 조사를 하게 되고요. 대상재해는 기본적으로 우리 방금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 종합위험이니까 자조화 이 세트 들어가고요. 자, 추가 중요한 거 병충해 들어가는데 병충해는 모든 품목 다 들어가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죠. 병충해는 복숭아 품목에만 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병충해 다 해당하는 거 아니죠. 자, 복숭아는 유일하게 세균 구멍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충해 같은 경우는 복숭아에만 해당하고요. 이 병충해 중에서도 유일하게 세균 구멍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만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고가 접수되면은 직후 실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조사 방법 내용 나와 있어요. 자, 조사 방법은 피해 사실 조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아래 내용 여러분 그냥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그리고 2번 보시면 이제 수확량 조사 나와 있어요. 이거는 모든 품목 다 해당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 수확량 조사 같은 경우는 포도, 복숭아, 자두.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우리 10회차 시험부터 개정이 된 거죠. 감귤 중에 만감류, 얘네들 지금 이 품목들이 수확량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인트는 감귤, 만감류, 감귤 잡고 가실게요. 자, 어떻게 지금 수확량 조사를 하냐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착과수 조사 나와 있어요. 과실이 몇 개인지, 착과된 과실이 몇 개인지 세는 건데요. 사고 여부랑 관계 없어요. 그냥 보험에 가입한 농지는 다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언제 조사를 하냐?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잠깐 설명드렸죠. 최초 수확 품종을 수확하기 직전에 하는 건데요. 자, 또 중요 포인트 있네요. 다만 감귤 같은 경우는 적과 종료 후에 조사를 한다. 적과 종료 후에 착과수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조사하냐? 지금 아래 그 내용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주수 조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무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품종별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가 몇 개냐, 미보상 주수가 몇 개냐, 그리고 고사나무가 몇 개냐를 파악하고요. 자, 이거를 다 계산했어요. 그럼 우리는 조사 대상 주수를 산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이랑 고사 이거를 빼주면은 우리는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별표 1에 따라서 표본주를 몇 개로 할 거야? 이렇게 표본 주수를 산정할 수 있고요. 자, 표본주를 몇 개로 할 거야? 이렇게 정했으면은 이제 그 개수에 맞춰서 표본주를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표본주까지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표본주에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세면 되겠죠. 자,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세고, 자, 우리는 조사용 리본을 부착한다고 했죠. 그 표시 리본에 기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보상 비율까지 확인하면은 나무 조사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다음은 이제 과중조사 나와 있어요. 과중조사는 뭐냐 보시면은 이 과중조사는 사고가 접수된 모든 농지에 한해서 자, 우리는 품종별로 수확 시기에 각각 실시하는 게 과중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조사하냐 보시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 자, 먼저 표본 과실을 추출합니다. 그러니까 품종별로 착과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과일이 붙어 있는 거죠. 자, 몇 주 이상의, 3주 이상의 나무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몇 개씩 따는 거예요. 20개 이상 추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무에 붙어 있는 이 과중조사 몇 킬로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일단 먼저 각각의 품종별로 딱 봐서 이 과수원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나무 있죠? 이제 개를 정하는데 몇 개를 정하냐? 자, 3개의 나무를, 그러니까 3주 이상에서 자, 몇 개를 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과실이면 안 되고요.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20개 이상을 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표본 과실수는 총 몇 개로 하냐? 자, 표본 과실수는 이 한 농지당 60개 이상이고, 자, 포도랑 감귤, 망감류는 30개 이상을 적어도 이제 우리는 표본 과실수로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내용 잘 중요합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표본주는 몇 주 이상? 표본주는 3주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몇 개 이상? 품종별 20개 이상은 따라 이렇게 됐죠. 품종별 20개 이상. 자, 요렇게 정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표본 과실수는 최종으로 몇 개를 하냐? 자, 농지당 최소 60개 이상은 따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단 포도랑 감귤, 만감류는 몇 개 이상? 30개 이상은 최소로 따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표본 과실을 추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추출한 과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무게를 재는 거겠죠. 자, 품종별로 과실 개수는 몇 개냐, 그리고 무게는 몇 개냐, 이거를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조사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미보상 비율 조사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과중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 보시자면은, 자, 먼저 첫 번째, 현장에서 이 과중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품종별로 평균 과중을 적용합니다. 자두를 제외하고 품종별로 평균 과중을 적용하거나 또는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과중조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뒤에 괄호친 내용이 중요합니다. 수확 전 대상 재해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계약자는 수확 개시 최초 10일 전에 보험에 가입한 대리점으로 나 언제 수확할 거야? 이렇게 수확 예정 일자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최초 수확 1일 전에는 이러한 과중 조사를 마쳐야 한다. 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에 계약자는 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 가입 대리점에 수확을 개시한 그 날짜 최소 10일 전에 나 언제 수확할 거야? 이렇게 수확 예정일을 통보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초로 수확하기 1일 전, 하루 전까지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 2-9에서 포도랑 복숭아, 자두의 과중조사 어떻게 하냐 지금 그 사진 나와 있는데요. 맨 좌측 보시면은 이 포도의 모습이죠. 자, 과중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본 과실을 추출한 모습이고요. 자, 다음 이렇게 표본 과실의 무게를 조사해요. 저울에 이렇게 올려놓겠죠. 자, 그리고 자두도 이렇게 저울에 올리는 표본 과실의 무게를 조사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착과 피해 조사 어떻게 하냐? 자, 착과 피해 조사 같은 경우는 착과 붙어있는 과실에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조사를 하게 되겠죠. 자, 언제 하냐? 그러면은 이 품종별로 수확하는 시기에, 수확 시기에 실시한다. 자, 그리고 어떻게 조사하냐? 지금 보시자면은, 자, 이 착과 피해 같은 경우는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는 몇 개의 나무를 조사할래 이렇게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몇 개를 조사할 거야 이렇게 나무 개수를 정했어요. 그러면은 적정한 표본 주수 몇 개를 표본주로 정할 거야 이렇게 산정을 하겠죠. 자, 표본주를 정했어요 이러면은 이제 착과 수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선정하고 그리고 피해 구성을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착과 수 확인이 끝나면은 표본 과실을 추출해야 되는데요. 품종별로 몇 개 이상, 20개 이상 추출을 해야 되는데 포도랑 감귤, 만감류 같은 경우에는 농지당 30개 이상이고 그리고 복숭아랑 자두는 농지당 60개 이상으로 추출한다. 자, 그리고 품종별로 몇 주 이상의 표본주를 지금 사용하냐? 앞에서 본 거랑 동일하게 3주 이상으로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하는 당시에 이미 수확이 완료됐어요. 그러거나 피해가 경미해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 구성 조사가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착과 피해, 붙어있는 과실의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미 수확이 완료됐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착과 피해가 당연히 없겠죠. 또는 피해가 너무 경미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조사를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라번 보시면은 낙과 피해 조사 나와 있는데요. 자, 떨어진 과실의 피해를 조사하는 게 낙과 피해 조사가 되는 거겠죠. 자,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그 이후에 낙과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신고가 된 농지에 지금 우리는 낙과 피해 조사를 하는 거고요. 사고가 접수되면은 그 직후에 바로 합니다. 자, 그리고 낙과 피해 조사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냐? 지금 다음 페이지 그 내용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가장 기본이죠.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그 여부를 심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 나무 조사하겠죠. 품종, 수령별로 나무 주수를 확인하고요. 자, 다음, 낙과수 조사 어떻게 하냐? 지금 그 방법을 결정하는데요. 낙과 피해는 기본적으로 표본조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본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부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낙과수 표본조사 어떻게 하냐? 먼저 표본주를 정해야겠죠. 나는 이거를 표본주로 할 거야. 이렇게 표본주를 정합니다. 자, 이거는 당연하게 이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평균치로 이러한 표본주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표본주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표본주에 떨어진 과실, 낙과수 조사를 해야겠죠. 자, 표본주별로 수간 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조사합니다. 자, 표본주의 수간 면적 내 낙과는 표본주랑 품종이 달라요. 그래도 해당 표본주의 낙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수간 면적이 뭐냐 지금 설명드렸죠. 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 아래 이만큼을 우리는 수간 면적이라고 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수간 면적에 떨어진 이러한 낙과수를 다 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낙과수 조사인데요. 자, 그 뒤에 당구장 표시 지금 이 내용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표본주의 수간 면적 내 낙과는 표본주랑 품종이 달라요. 그래도 해당 표본주의 낙과로 본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가 3개가 있어요. A 품종, B 품종, C 품종이 있어요.
자, 근데 떨어진 거 보니까 이거는 B 품종의 낙과가 여기까지 굴러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C 품종께 이렇게 굴러갔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A 품종께 이렇게 떨어져서 굴러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표본주를 정할 때 여기에서 이 B나무를 표본주로 정할 거야 이렇게 만약에 정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 표본주의 수감 면적 내에 있는 이만큼 낙과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세다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 A 품종 것도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고 C 품종 것도 이렇게 굴러와서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A 품종이랑 C 품종은 이 B 품종이랑 품종이 다르죠. 자, 그러한 경우에도 여기 수감 면적 아래에 있으면은 이 B 품종의 낙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 B 품종의 낙과된 과실도 옆으로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주의 수감 면적 내에 있는 낙과는 품종이 다르더라도 이거는 이 나무에서 떨어진 거야. 이 B 나무에서 떨어진 거야. 이렇게 우리는 간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그리고 마번 보시면은 낙과수 전수조사 있어요. 아까 앞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낙과 피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뭐였어요? 원칙이 표본조사가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표본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표본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는 전수조사 이거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 자, 1번 보시면은 전체 낙과에 대한 품종 구분이 가능할 경우에는 전체 낙과수를 품종별로 세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떨어진 낙과들이 딱 봤을 때 얘는 A 품종이야, 얘는 B 품종이야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부 떨어진 낙과수들을 품종별로 A는 몇 개, B는 몇 개 이렇게 세는 게 1번이다. 자, 만약에 이 품종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하냐? 자,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 떨어진 낙과수는 몇 개야? 이거를 다 셉니다. 자, 전체 낙과수를 셉니다. 그 다음에 낙과 중에서 임의로 100개 이상을 추출해서 각 품종별로 몇 개가 되냐? 이렇게 개수를 세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봐번 보시면은 이제 낙과수 확인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을 해요. 자, 마찬가지로 몇 개 추출해야 돼요? 품종별 20개인데 포도랑 감귤, 망감류는 농지당 30개 이상은 해야 돼요. 그리고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60개 이상은 추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표본 과실을 추출했어요. 그러면은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품종별로 구분해서 해당 과실수를 조사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가 뭐냐? 자, 우리 별표 3에 있는 요 내용이죠. 우리 지난 시간인가 살펴봤던 것 같은데 요 내용이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예요. 자, 우리는 이제 낙과, 떨어진 과실을 다 줍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추출한 표본 과실을 이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서 품종별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그 구분이 한마디로 얘는 정상이다. 얘는 50% 피해구나. 이 떨어진 이 과실은 80% 피해구나. 얘는 완전 100% 피해네. 자, 요렇게 구분해가지고, 자,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이렇게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자, 요렇게 구분하는 게 이제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계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 같은 경우에는 피해 인정계수 얼마예요? 정상은 피해가 0이죠. 0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50%형 피해 과실은 피해 인정 개수가 0.5. 다음 80%형 피해 과실은 피해 인정 개수가 0.8. 그리고 100%형 피해 과실은 피해 인정 개수를 1이라고 할 거야. 우린 이렇게 정했다고 했어요. 지금 요 내용이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방금 본 내용이 여기죠.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품종별로 각각 구분해서 해당 과실의 개수를 조사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먼저 조사하는 당시에 수확기가 아직 안 됐어. 이러한 품종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낙과된 과실을 대충 이렇게 눈으로 봤어요. 근데 딱 봐도 다 너무 심해. 그래가지고 이러한 피해 구성 조사가 해봤자 전부 다 100%형 피해 과실이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방금 본 그 품종별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여기 아래 4번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과수 품목들의 손해평가 방법,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밤이랑 호두 이 수학 내노사 어떻게 하냐 요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